특히 올해 함양에서 인사비리, 도로계획 특혜 의혹, 함양 산양삼 국고보조금 비리까지 여러 가지 비리 사건들이 발생했죠. 어떤 게 문제인 건지 문준일 변호사와 함양 참여연대 정수천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에서 벌어진 비리를 중점적으로 지자체 비리의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처벌이 강해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강해진 건지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준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1인 파트너스 문준일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함양 참여연대 정수천 사무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의 좋은 말씀 기대해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자체 비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 우리 사회에 강력한 바이러스 같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시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더 힘써야 하는 지자체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함양군이 추진 중인 백전면 대안마을과 구산마을을 잇는 농어촌도로 신설 사업을 두고 KBS가 특혜 의혹을 보도했었죠. 국장님, 당시에 어떤 논란이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이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6월 15일 함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이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혜 의혹이 시작됐습니다. 행감 당시에 해당 의원이 군비 36억을 투입하기에는 이 도로가 그다지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죠. 예. 근데 이 도로는 사실 2018년에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진입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성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군비로 포장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도로 포장 사업은 KBS의 보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양군이 사업 대상지 선정에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양군이 주장하는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군민들의 혈세 36억이 특혜로 사용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특혜 지적을 받은 도로가 또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검토가 더 잘 됐어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변호사님, 사전에 이런 검토가 잘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예산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 및 집행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는 지방재정법에 별도의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라는 것이 중앙에 비해서 그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다 보니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당시 담당 공무원이 계획서일 뿐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국장님, 이 논란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 도로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예.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 확장, 포장하려면 국비나 도비의 지원 없이 대부분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양군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거나 혹은 마을 안에 길을 만드는 것이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한 편이라 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예. 따라서 농어촌 도로 사업은 지자체에서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데 이 대안구산간 도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행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스콘 포장 세부 내역과 고용 인력까지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이 사업은 곧 발주가 될 것이다 라고 군의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은 그냥 계획서일 뿐이라며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는 이게 일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 큰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농어촌 도로 사업의 경우 최고 결정권자는 지자체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가나 경상남도의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도로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개설 확포장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최고 결정권자의 입김이 작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문제가 된 대한구산간 농어촌 도로의 예산이 군비 36억이었는데 이 큰 돈을 담당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특혜 의혹을 받은 것도 이 도로가 통과하는 땅의 주인이 지역의 유력 인사라는 점도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권력이 개입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권력이 있는 사람들,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활용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런 권력형 비리의 처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수많은 부패 사건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묻힌다든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의 권력형 비리는 3년에서 4년 정도 뒤에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부패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늑장 수사, 솜방망이 처벌, 인식 부족 등이 문제라는 건데요. 비리 한 건이 발생해도 정말 큰일인데 함양군에서는 이번에 인사비리가 적발이 됐죠. 승진 기준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인사를 한 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해서 적발이 됐었는데 사무국장님 당시에 몇 건이나 적발이 됐죠? 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에 공개한 함양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을 보면 4가지의 인사 업무 부당 처리가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민선 7기 서춘수 함양군수가 2018년 7월에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퇴직 예정일 1년 이내에는 승진을 배제한다는 승진 기준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2020년에 삭제를 하면서 이러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 이후부터 그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하고 1년의 유예 기간 없이 이를 바로 적용해서 퇴직이 1년이 남지 않은 공무원을 승진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 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만 실시할 수 있다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하고 2020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특정 공무원 2사람을 승진시켰습니다. 예. 부당하게 승진 임용하는 대신 다른 공무원들의 임용 기회는 배제가 됐다는 건데 이 승진을 하려면 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평가 기준조차 조작이 됐던 겁니다. 예. 승진의 평가 기준인 평정 단위별 근무 성적 서열 명부 순위를 변경해서 근무 성적 평정위원회에 상정하면 안 된다는 지방 공무원 평정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2019년도 하반기에 서열 명부 1위와 2위에 있던 공무원들을 24위와 31위로 조정을 했는데요. 2019년 하반기에는 6명, 2020년 상반기에도 6명, 2020년 하반기에 4명으로 총 16명의 근무 성적 평정 최종 서열을 부당하게 변경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응시 자격 요건을 지정하고 최소 채용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근무 성적 평가 업무 부적정과 근무기간 연장 승인 부적정 등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평가 업무 전반에 걸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예. 이번 일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승진을 할 때는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을 테고 혼자 정하는 게 아닐 텐데 변호사님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이 재량권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있듯 지방에는 대칭하여서 지자체장이 있고 지방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가에는 법률이 있고 지방에는 조례가 있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에는 지자체라는 것도 그 규모와 상하 관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종의 지방 국가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재량권이라는 게 크게 발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행정에서는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떠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명확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공무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준과 제도, 법을 어기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인사위원회나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등 공무원들의 승진과 인사에 관련된 기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위반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에 착오했다고 해명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란 것은 사실 함양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위법에도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경징계나 훈계, 주의 조치로 끝나기 때문에 승진과 인사에 관한 잡음이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사와 승진에 관한 문제는 매년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비리들
올해 함양군에서 일어난 비리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파장이 생기면 가장 먼저 또 깨어있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